자, 요번에 내용을 알아두실 내용을 이 벡터라는 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코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벡터라는 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벡터3라는 애가 있는데 결국에는 벡터라는 애예요. 이 녀석이 어떤 애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얘가 속성이 크기하고 방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벡터예요. 벡터라는 자료형이에요. 일반 우리가 인트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상수값으로 크기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값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크기만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인트라는 이런 자료형들이에요. 그리고 이 크기만을 얘기하면 스칼라라고 해요. 스케일러, 스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크기만을 뜻해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자, 벡터가 방향이라는 이 한 가지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D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던 거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코딩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건 바로 저 벡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벡터가 등장하는 순간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방향과 크기가 들어가는 순간 물리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그쵸? 우리를 수포자 아니죠?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물리라는 요소, 수학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을 조금 재밌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 오차를 줄이는 형태의 용어들 뭐라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멘텀 연산할 때 이런 똑같은 공식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저는 뭐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얘가 벡터인지 우리가 흔히 그동안 접했던 어떤 데이터가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벡터는 크기하고 플러스 방향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제 마우스를 한번 보시면 화면에 마우스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꽁 찍었어요. 점을 하나 꽁 찍었네요. 자, 이 점을 저희는 벡터 혹은 스칼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 혹은 스칼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자, 이 점은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자, 스칼라 손. 자, 제가 훅 와가지고 꽁 찍었죠. 자, 두 분. 안 드는 거 없어. 자, 벡터 손. 자, 두 분, 세 분. 자, 좋습니다. 예. 안 드는 거 없다니까. 자, 얘는 스칼라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이 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알 수가 없죠? 점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자동차 매장에 가서 요즘에 세일하길래 하나 사러 갔어요. 일명 페라리 세일을 하길래 하나 사러 딱 갔어요. 아니면 뭐 마흐바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세일해서 사러 갔어요. 얼마예요? 보자. 우리가 뭐 돈 보고 차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차 성능이 어때요? 그랬을 때 직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시속 500km는 달릴 수 있어요. 레이싱 한번 즐겨보시죠. 시속 50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속 500km 라고 하는 이 숫자 있죠. 그렇죠? 얘는 500km로 달릴 수 있대요. 자, 얘는 벡터 혹은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쟤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자, 벡터 손 세 분, 네 분. 자, 됐습니다. 스칼라 손 세 분. 나머지 분들은 자, 미지의 무엇이다. 자, 보시면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길래 500km죠? 500km라는 저 숫자가 방향을 갖고 있나요? 500이라는 저 숫자에서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네? 앞인지 뒤인지 어떻게 알아? 영화 보면 뒤로도 확 달리잖아. 그죠? 그죠? 저 숫자는 우리가 흔히 속력이라고 하고요.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방향까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저 크기만을 얘기할 얘는 단순하게 얘가 달릴 수 있는 앞으로든 뒤로든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달릴 수 있는 크기만을 가져놓은 거예요. 얘가 부산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지, 그쵸?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밑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줘야 얘가 벡터가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게 자체가 벡터하고 스칼라라는 차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얘기했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 물체를 우리가 가상 공간, 결국에는 현실도 가상도 다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우리 뉴턴 아저씨가 형님이 여러 가지 물리 공식들을 내놓죠. 대표적으로 뭐 등속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가속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들어보셨죠?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등속 운동이 보면 자,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뒤에서 맘먹고 얘를 뒤에서 팡 밀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의 위치라고 해서 P0라고 놓을게요. 얘는 앞으로 내가 움직이는 위치, 그거라고 해서 P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요 방향으로 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생겼어요. 속도라는 게 생겼어요. 속도. 얘를 velocity, V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이 속도에 의해서 꾸준하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요 위치에 가게 되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P는 P0 더하기 VT가 돼요. 여기에서 이 V가 벡터예요. 뒤에 있는 이 T라는 애는 시간이에요. 시간. 됐습니다. 얘는 위치 점들이고요. 자, 다음으로 등 가속이라는 게 붙어요. 여기에 있는 이 V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 뒤에서 이렇게 풍 밀었던 요거 있죠. 요게 하나 남았어요. 힘이 하나 남았어요. 자, 이거는 또 우리의 DNA에 박혀있는 어떤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I say hey, you say ho, 유니? 그것처럼 요번에도 하나 나와요. 자, 요번에는 우리 지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거 되게 속으로들 대답해 보시면 들렸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누구 하나 등 딱 치는 거 이거 딱 질문하면 자기도 모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과 나왔죠? 이과? 그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는 그거 봐. 언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DNA에 박혀 있어요. F는 그거 봐요. 이거 다 알잖아. F는 콘? 네, 유니콘? 안 잊어먹어. 자, F는 MA라는 이 공식이 내 살면서 이 공식을 내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싶었던 이 공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F는 MA라는 이 공식이고요. 제다이의 포스예요.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예요. 자, 여기서 질량을 그냥 제가 편의상 1이라고 놓을게요. 이걸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F는 곧 뭐죠? A예요. 그쵸? 가속도예요.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위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힘을 주어가지고 뒤로 탁 밀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하면요, 여기 가속도가 발생을 해요. 가속도가 지금 어디에다 영향을 주고 있냐면 여기에다 영향을 줘요. 가속도가, 얘는 현재 속도고요. 가속도가 현재 속도하고 더해져서 앞으로 속도에다가 변화를 줘요. 그럼 이 속도는 다시 어떻게? 현재 위치하고 더해져서 앞으로의 위치에다 만들어내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탕! 나를 밀면, 현재 나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탕! 밀면 힘이 발생을 해서 이게 속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위치에 영향을 줘서 우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
3D에서 사용하는 지금 가상 공간에 사용하는 모든 대다수는 한 중학교 2학년, 1, 2학년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들도 좀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어떤 물체를 이동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이 3D 콘텐츠를 만드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애니메이션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이런 거 사용하는 거예요. 색상이 변화되는 것도 다 이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알아두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애들이 수학하고 물리하고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걸로 공부하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해놓고 보여주는 거잖아 막. 그죠? 자, 이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코드를 잠깐 보면요. 얘는 내부적으로 저 이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오른쪽이라는 공식이고요. 오른쪽이라는 벡터예요. 방향. 크기는 1이에요. 얘는. 그래서 크기를 5로 해가지고 크기가 5인 벡터를 방향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까지 해서 저만큼의 빠르기로 만들어준 거예요. 뒤에 있는 타임.델타 델타 타임이라는 이 녀석이 t예요. 그래서 합쳐서 보면 요 녀석이 v가 되고요. 이게 t예요. 아하, 그러면 p는 p0 더하기를 요 부분을 이 녀석이 지금 내부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공식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앞으로 계속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요 위에 있는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이것과 위에 있는 애는 100% 똑같아요. 얘는 P는 P0 더하기까지 된 거고요. 뒤에 있는 애가 VT예요. P는 P0 더하기 VT. 요게 바로 밑에 코드입니다. 요만큼이 V라고 했어요. 얘가 T고. 그래서 이 물리공식에 의해서 간단한 등속 운동에 대해서 얘가 된 거예요. 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다시 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결과는 같을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쉬웠으면 이렇게 이걸로만 끝났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등가속 운동까지 했고요.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사실은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 눌러앉게 됐는지 회사 안 들어가고 눌러앉게 됐는지 그리고 저한테 어떠한 도전을 만들어내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재밌게 하고 있는 인생에 갑자기 저도 어떤 슬로건 그것처럼 저한테도 모토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글귀 하나가 제 심장에 박혔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한 40대들이라서 이 공식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 공식이 저희가 철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처럼 살지 않으면 제가 엄청 갈고요. 저희 직원들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시 안 가고 눌러앉은 계기가 되기도 됐어요. 이제 제가 좌절하게 됐던 계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나보다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혹은 난 돈도 없어. 아씨 나는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연히 아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이 공식에서 발견했을까? 이게 바로 저의 현재 위치라고 했죠. 어떻게 됐든 잘하든 못하든 저의 위치였던 거죠. 프로젝트 시기에서도 내가 지금 이걸 구현했든 못했든 어쨌든 나의 위치였어요.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건 얘였어요. 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건 현재 나의 위치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건 누구한테도 다 똑같이 주어지는 매 시간만 매번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웃겼던 게 이 V라는 애를 제가 찾았고요. V라는 애가 갖고 있는 게 크기하고 이 방향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방향이라는 건 내가 되고 싶은 이쪽이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미래인 나의 모습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은 저쪽이라는 걸 정했는데 내가 되고자 하는 건 현재의 나의 위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크기를 그러면 내가 키울 수 있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저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의지라고 정의를 했고요. 의지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의지를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불태우느냐에 따라서 저 미래에 있는 내가 되고 안 되고는 저거한테 달렸더라고 보니까. 될 수 있고 없고는 저거한테 달렸더라. 아무리 먼 미래도 저거한테 달렸더라. 그래서 저거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거를 깨닫자마자 오늘의 할 일이라는 거를 하루에 우리 하루 투두리스트 쓰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 코딩할 때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디테일하게 쓰고요. 하나하나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도 재테크에 대한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 강사들부터 제가 체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저것들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또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운동은 거르지 않아요. 절대 운동은 거르지 않고요. 그래서 운동과 그 다음에 나의 학업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거, 책 읽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것들을 거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강사들하고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거를 어떤 책에서 봤더니 저하고 컨셉이 맞는 책을 하나 찾았는데 책은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크기 저거를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릿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저걸 불굴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기업 강의도 저는 12월 2일까지 제 일정이 다 끝이에요. 따로 제가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는 전 저 공식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를 채찍질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하고 하려면 현업에 있는 분들도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거를 왠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저거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약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나한테 와닿았으니 누군가한테도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건방지게도 저 공식을 한번 들이밀고자 웹판원처럼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 공식 한번 얘기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하고 3일 동안 작업을 하실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런 경험치를 한번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연결해서 또 보도록 하면 얘 자체가 그런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벡터는 사칙 연산을 사용해요. 아까 우리 P는 P0 더하기 VT가 있었죠. 여기 VT에서 이 더하기 연산 이런 것들, 곱하기 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때 이 벡터가 특별히 어떤 연산을 있길래 연산마다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는데 곱하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내적이라는 도트 프로덕트라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외적이라는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요 형태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렇게 써요.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저희는 여기에서 요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자, 벡터의 더하기는 언제 쓰냐면요. 모든 힘의 합을 표현하려고 할 때 써요.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만약에 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 키를 눌렀다고 보죠. 방향키를. 그리고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렀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가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보니까 오른쪽 대각선이었죠. 그쵸?
바로 이 벡터는 더하기를 뜻하는 더하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방향은 그냥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오른쪽 키를 눌렀다, 위 키를 눌렀다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죠. 그렇죠? 저만 여기서 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벡터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간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데크레트 좌표계라고 하는 그런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기하 좌표계 이런 쪽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모서리에 여기다가 만나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오른쪽 키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죠? 얘 시작점에서 저 화살표점으로 연결해보면 대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면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이라는 건 모든 힘의 합을 뜻해요. 우리 혹시 포트리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걔가 이렇게 해서 혹은 그런 거 앵그리버드 같은 것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대포가 뻥 쏩니다. 그럼 얘가 슝 날아가지고 상대방을 팡 떨어뜨리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게 제가 얘를 펑 쏘면 얘가 영원히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어떻게 되죠? 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이대로 보면 제가 이런 형태로 벡터로 공을 던졌는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최종 물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의 합.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얘를 휑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오 해서 제가 다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요즘에 골프 많이들 치시잖아요. 골프존 이런 것들 하잖아요. 골프존에서 우리가 골프 그런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든다고 치죠. 이렇게 해서 빵 쳤어요. 쳤는데 공이 슈 날아가서 어디 가서 펑펑펑펑 되려면 바로 저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는 골프 시뮬레이션. 내가 쳤는데 이쪽 방향 힘과 그렇죠? 바람이 휙 불었어요. 그러면 얘가 그거에 따라서 좀 힘이 감쇄될 거고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어디에 떨어질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벡터의 더하기고요. 그럼 벡터의 빼기는 언제 쓰느냐? 벡터의 빼기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자, 여기에 내가 서 있고요. 이렇게 서 있어요. 저쪽에 내가 가고 싶은 이거 골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 타겟이고요. 이게 내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쵸? 벡터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벡터는 이렇게 몸체가 있고요. 이게 크기예요. 그리고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요만큼이 벡터의 크기가 되고 이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벡터는 보통 화살표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요 녀석이 내가 타겟 쪽으로 가고 싶은 바로 벡터 방향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벡터의 빼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얘를 디렉션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dir라고 놓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타겟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타겟 빼기 미 하면은 어떻게? 이 화살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 혹시 게더타운 해보셨나요? 요즘에 그것도 신입생 그런 것도 OT도 거기서 한다더라고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특정한 가상 공간에서 여기 지우차림한테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했어. 그럼 절로 가고 싶죠. 바로 타겟 빼기 미 하면 어떻게? 내가 절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제수차림한테 딱 가려고 해. 딱 클릭했어. 그럼 마우스로 흔히 그런 것도 가상 공간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방향을 구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빼기는 저런 목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로봇이 우리가 물류창고를 만들어놨는데 저쪽에서 물류창고에서 기계가 로봇이 촉촉촉촉 해가지고 저한테 찡 와야 돼요. 이 모든 것들도 얘가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 벡터의 빼기를 이용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더하기 빼기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뒤에 있는 도트 프로덕트나 크로스 프로덕트는
또 제대로 사용 용도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정도에서 기초 과정에서는 이 두 개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를 위하고 오른쪽으로 동시에 두 개가 가고 싶다 그러면 벡터의 더하기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보도록 하죠. 자, 벡터 3에 디렉션 dir라고 놓고 벡터의 더하기를 보면, 자, 저는 오른쪽하고 위쪽하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요거 dir라는 곳에 두 개 더한 벡터 값을 저장한 거예요. 자, 요 값으로 요 right 대신에 이렇게 놓자고요. 그러면 요 공식은 방향으로 이동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저 dir만, 저 디렉션만, 저 방향만 구해주면 이동하기라는 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쵸? 두 벡터를 더한 값을 넣으면 어떻게? 대각선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유니티로 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죠. 됐죠? 자, 저는 항상 플레이 한다면 다시 플레이를 꺼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플레이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올 때는 꺼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동까지 해봤어요.